이슈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모레 이틀 정도 남았는데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인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신문을 통해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정보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호남 그리고 아주 운동권에서 굉장히 열렬히 활동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조국 흑서를 쓴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또 호남 대안 포럼인가요? 호남 출신의 의사 박은식 뭐 이런 이름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당 내에서도 뭐 젊은 여성이라든지 또는 청년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뇨한 위원장은 26일까지 인선을 이제 아마 마무리해서 발표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이 혁신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가닥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비주류, 예를 들면 비윤계 인사들 역시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쇄신과 혁신을 얘기한다고 하면 네. 비윤계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 뭐 586 지금 586이라 그러죠. 586 운동권에 있던 핵심에 있던 분들이 호남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극좌에서 극우는 이렇게 통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거론이 되기도 하고 호남 분들이 많이 거론이 돼서 뭔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실제 이것이 이 여당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달라질 것인지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네. 혁신위 구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뇨한 교수가 직접 자기가 뽑았는지 아니면 당에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사실은 운동권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과 이념의 결을 달리했던 사람들이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즈음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우리 김수영 전 구청장께서 극자와 극우는 서로 통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을 보면은 자율적으로 지금 이뇨한 체제가 가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간에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우려해야 되는 것인지가 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틀 정도 남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뇨한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뽑았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또 구성이 될 것이냐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이뇨한 선생이 푸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제가 그 감히 조금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거가 덜미가 잡힐 수가 있어요. 정치판에서는.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당대표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무서울 정도의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부여받을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치기가 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하고 매일 통화합니다 그랬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전체 통화 횟수로 보면 몇 차례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언론이 상당히 치밀하게 집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 판은 교수들 판이라든지 또는 이뇨한 교수가 명사시지만
또 그렇게 명사로서 대접해주는 그 판하고 굉장히 다른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울 정도의 많은 권한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혁신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게요. 지금 혁신만 하느냐, 인재 영입에 공천까지 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당이 살려면 정말 이뇨한 위원장에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추인이 다 돼 있어야 지금 시간적으로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말에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주려면 네. 사실은 이 정치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밖에서 보는 정치와 또 실제 내부에서는 네. 많은 역학관계가 있고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 인간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막상 밖에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을 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도 처음에 나타났을 땐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았고요. 근데 결국은 뭐 이런 이 당 저 당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지금 이 여당에 와서도 여러 가지 뭐 수모도 겪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대통령도 처음에는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가는 방향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번에 좀 실망한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서구 또 보궐선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실제로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그 바탕과 풍토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소신대로 하려고 하면 이뇨한 선생님의 그 품성과 또 품성도 좋으시고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대중적인 호감도도 굉장히 큰데 이분이 얼마나 소신을 갖고 정치판에서 또 특히 이 지금의 여당에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갈지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즉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나는 빚진 게 없다.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까? 그 정치권에 빚진 게 많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빚진 게 없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경우는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그 나오는 발언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뽑았으니 혁신위에 누가 될 것인가에 물론 관심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가지고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그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의 많은 권한을 줬다 그러는데 준 것처럼 하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안 준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고 어찌됐든 혁신위원장을 뽑아가지고 그 대중의 관심이 국민의힘에 계속 이렇게 쏠리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에요. 예,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네. 정치 역할을 모른다라는 네, 부분이 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장점에 대해서 뭐 소신 있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쇄신에는 뭐 인사 혁신 그리고 제도 혁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인사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과
그 정부의 대통령의 입김과 또 뭔가 이렇게 그 관여하려고 하는 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쇄신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쇄신의 지금 가장 1순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에 너무나 많은 개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소신껏 하지 못하고 정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려면 뭐 그걸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세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아마 이제 두 분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과연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 사이의 관계가 조금은 친밀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군다나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을 아는 정도면은요, 다 건너 다 알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연줄이라는 게 다른 사회에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아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물론 아마 김한길 위원장하고 가까워서라기보다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일부 몇 사람들이.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꽤 커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역할이 없다면은 내가 좀 한마디 해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지금 뭔가 그 세간의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듯 뭔가 역할이 있긴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울 때 서로 하나의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정말 그 긴밀하게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그렇게는 안 하리라 봐요. 왜냐하면은 그 몇 마디를 하는 거 봐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지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예를 든다면은 유승민, 이준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건 뭐 다음에 하면서 얼버무리잖아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언론인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있다면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내에 그 언론을 적극 활용해서 이 당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유연성과 그런 전투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어요. 예.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야권에 속했던 네, 네,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좀 많이 믿고 있는 네, 여권에서의 역할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역할을 하면 또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근데 김한길 그 민주당의 대표 이분은 뭐 당도 만들기도 하고 네. 바깥에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셔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의 역할이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은 인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혁신위원장의 권한과 책임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길이 좀 불투명해질 수 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구원 투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김한길 대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당설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아직 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혁신위를 성공시키려면은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싫은 것을 본인이 해야 사람들은 혁신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거는 총선에 이기는 거예요. 총선에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와가지고선 결국은 대통령이나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예를 든다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라든지 또 사실은 선거에 이기고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볼 때 인요한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 배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왜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쥐를 코너에 몰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다 자기 활로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당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쓴소리가 아니라 망치려고 하는 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말이 상당히 매서울 때가 있어요. 듣기가 거북할 때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 두 사람이 망치려고 쓴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심이 그렇게 상당히 엄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다 통합해야 된다고. 그 통합 속에 이 두 사람이 빠지면 과연 중간층의 무당층들이 통합 잘하고 있다. 저 푸른 눈의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을 역시나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일성으로 했었어야 되는 얘기였다.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다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승민, 이준석 안고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불협화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내분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이 둘은 안고 가기 힘들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중에 한 분이 권영세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언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안고 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럼 인요한 위원장님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인적 쇄신에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신당 창당을 12월쯤에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혁신위원회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제 생각에는 뭐 한 달쯤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보면 어떻게 갈지를 판단하고 12월쯤에 정말 탈당을 하고 뭐 무소속 연대로 갈 것인지 또는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여야 대표 만나자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3자 회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3자 회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긴 한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3자 회동?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자,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아무리 논의를 한다 한들 결국은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그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뭐 거부권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뭔가를 결정해도.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럴 때
그야말로 뭐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정권이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협상과 협의를 했을 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도 의문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도 이번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시고 쇄신하시겠다,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셨다면 네. 받아들여야 아,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구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치는 사실 그 정치인의 진정성이 무엇이며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를 대중들이 잘 안 봐요. 그냥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애초에 영수회담을 하자 그랬잖아요. 네. 영수회담이란 자체도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대통령 당신을 만나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 그러면 당 대표끼리라도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 그랬더니 그걸 거절하고 3자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각 총사퇴를 하라 그래요. 근데 정말 민생이 중요하고 준위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책임 있는 야당 대표가 내각 장관들 니들 다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맞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꼭 만나자고 하자는 거는 정말 야당 대표로서 진정성 있게 민생이 걱정되고 이 나라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겼는데 결국 내가 영수회담 하자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만났지, 요번에 안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감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미국식으로 꼭 야당 대표가 아니라도 좋아요. 야당의 그 중요 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그 중요 정책을 논하는 위치에 있는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직접 국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그림도 한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 자, 니네 당 대장하고 우리 당 대장이라고 표현한 건 뭐하지만 그렇게 만나자는 권위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그러나 이번에 이 3자 회담도 그렇고 그런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쉽게 대답을 안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든 먼저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만나면서 이 위기 극복의 정치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저는 뭐 그건 좀 과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야당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처음에 되셨을 때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뭐 김기현 대표 뭐 토론 형식으로 만난다 어쩐다 하다가 제대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야 대표가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과정이 어떤 정책이든 법안이든 그나마 여야 가치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킬 만한 일들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다면 다 뭐 여당 대표들이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서 이 민생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내각 총사퇴 이 부분은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의 면면이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법무장관도 그렇고요, 행안부 장관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기재부 장관도 지금 예산도 지금 제대로 추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조가 손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제대로 재정 추계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기재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질타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기재부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라 이게 좀 정쟁을 하다 보니까 비켜가서 그렇지, 저는 기재부 장관도 지금 사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민생 얘기도 있었지만 단식할 때 처음에 내걸었던 것이 내각 총사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단언하건대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그 국회 사무실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러 가가지고 민생이 참 어렵지 않느냐, 우리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 그러면 아마 지지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곧 시정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 연설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고 지금 당장 현안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라고 자연스럽게 한다면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치적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소모전적인 그런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보면 지금 가결파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일성으로 했는데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잠시 미뤄두다. 즉 해당 행위까지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뉘앙스가 약간은 좀 달라졌는데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지명 최고위원 자리에도 친명계가 앉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결국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비명계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려면요. 네. 비명계에 공천 주는 일밖에 안 없어요. 지금은 내년 총선 때문에 다들 공천에 그냥 목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정현 대덕구청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비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명계 반발이라기보다도 박정현 제가 대덕구청장님 잘 알아요. 같이 구청장 하면서 자주 만나고 최근에도 만나고 그랬는데 뭐 친명이라고 사실 구청장 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친명이다, 뭐 비명이다,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 그분이 뭐 비명계가 아니냐. 그래서 비명계에 있는 의원들이 다 굉장히 뭐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공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대승적으로 좀 바라보고 우리 당의 뭐 여성 그리고 충청을 배려해서 대덕구청장인 박정현 구청장을 내정하려고 했는데 그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일성으로 가결파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라고 했고 오늘 또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징계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징계 처리에도 제동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정청래 대표도 가결파를 뭐 집어내서 그건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건 윤리심판원에서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가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왈가왈부하고 징계했다가는 그 당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를 얘기하면서 당원 5만 명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하고 그렇게 찬성했다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비명계는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친명계는 이 비명계 공천 안 주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비명계 독수리 오영재인지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분뿐만 아니라 지금 숨죽이고 있는 한 40명 정도의 이 정치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굿캅, 배드캅 해갖고 대표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 구축을 하고 나머지 이제 칼 들고 이제 흔드는 거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정호김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